2026 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문학의 고전사문 10강입니다. 10강 봅시다. 이건 뭐 심창전 나오는데 뭐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봅시다. 이 작품은 판소리 심청가와 관련된 판소리 개소설이다. 판소리 개소설은 같은 작품이라도 다양한 입원 그죠? 뭐 스토리가 달라, 그죠? 같은 작품인데도 이 존재하여 이번마다 내용과 표현이 적잖이 차이가 있다. 스토리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문은 심청전 2번 중에 박순호 소장 39장 본으로 불리는 작품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작품은 심청의 삶을 통해 극진한 가족애와 타자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태도를 주제의식으로 이제 제시한다. 그 심청의 가족애, 그죠? 타자를 위한 희생, 헌신, 심청이, 그죠? 자기가 막 죽죠, 그죠? 그 정도로 희생한다. 아버지를 위해서. 눈먼 아버지에게 심청이 보이는 극진한 가족에는 효라는 유교적 가치와 연결되어 심청전을 향유하는 그 사대부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렇겠지. 사대부들이 유교를 좋아하니까 그 효가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니까, 그죠? 유교에서. 그러나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문학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심청에 보여준 조건 없는 이타심, 가족의 애가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고귀한 가치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고귀하죠, 그죠? 가족의 희생정신 뭐 이런 거. 심청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출 때 작품의 주제는 효와 가족애가 된다. 그러나 신봉사와 뺑덕어미에게 초점을 맞추면 효와 가족이라는 유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 욕망에 대한 긍정, 인간적 욕망에 대한 어떤 긍정도 작품에서 이야기하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신봉사랑 뺑덕어미 얘들이 막 인간 욕망도 뭐 긍정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인가? 나쁜 짓을 해도, 그죠? 아울러 가난한 아비 때문에 어린 심청이 국어를 다녀야만 했고 재물을 받고 팔리기까지 하는 모습에서는 조선 후기에 이제 빈곤으로 내몰렸던 서민 대중의 고통스러운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뭐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무능한 가장을 보살피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아내인 곽씨 부인과 딸인 심청이 감내해야 했던 모진 고생과 희생에 초점을 맞추면 조선시대 가부장사 제4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차별과 속박을 이 작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뭐지? 그러니까 무능한 가장, 눈이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무능하다. 그리고 그걸 먹여 살린다고 아내인 곽씨와 이제 딸인 심청이 고생했다. 이게 여성 차별인가? 장애인인데 신봉사는 이상하죠, 그죠? 이게 하여튼 조선시대 가부장제 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버지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부인과 딸이 생계를 유지한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상해요, EBS, 그죠? 여성에게 무슨 여성 차별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죠? 하여튼 어떻게든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봅시다 계속, 그죠? 참 EBS 언제쯤 정상화가 될란지, 그죠? 봅시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그죠? 주제는 이제 부모에 대한 효성이다. 가족의 이런 거다. 전체 줄거리. 중국 손나라 유리국 도화동에 신봉사라는 이가 살았다. 그는 명문가의 후예이나 가문이 몰락하였고, 원래부터 이제 못 살던 게 아니고 명문가의 후예네요, 그죠? 그것도 중국이네. 신봉사가 중국 사람이었구나, 그죠? 요 스토리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요 이제 심청전 2번이죠, 2번, 그죠? 스토리가 좀 다르지. 젊을 적에 얻은 병으로 이제 실을 잃었다. 늦도록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던 그와 그의 부인 곽씨가 하늘에 이제 기원해가지고 심청을 얻는데 태몽에 이르길 심청은 적강한 천상선녀. 심청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곽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 이 신봉사는 젖동량을 해 심청을 기르고 심청은 밥동량을 다니며 신봉사를 돌아본다. 어느 겨울날 밥을 빌러 나간 심청을 기다리다
겨울에 빠진 신봉사는 지나가던 보은사 화주승에게 구조되는데, 공양미 300성을 시주하면 눈을 뜨리라는 그의 말을 듣고 시주를 약속한다. 시주하겠다 약속했네요. 심청은 공양미를 마련하기 위해 장사 다니는 선원들에게 장사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물로 자신을 판다. 여기서 뭐 어떤 거 남녀 차별이 있다는 얘기지? 그죠? 하여튼 계속 봅시다. 제물로 인당수에 던져진 심청은 용왕에게 구해져서 용궁에서 3년을 보낸 후 꽃에 담겨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용왕에게 구해져서 꽃이 담겨가지고 인간 세상에 돌아왔다. 바다에 떠있는 그 꽃을 과거 인당수에 심청을 제물로 바쳤던 선원들이 발견해 황제에게 바치고, 황제는 그 꽃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맞이한다.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잔치를 벌인다. 심청을 떠나보낸 뒤 뺑득어미와 함께 살던 신봉사는 맹인잔치 소식을 듣고 황성으로 향한다. 도중에 뺑득어미에게 버림받아 고생을 하던 신봉사는 안시맹인,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눈이 안 보이는 모양이네요. 안시맹인을 만나 부부 연을 맺고 황성에 가서 심청을 만나 눈을 뜨게 된다. 그렇지. 신봉사는 부원군의 봉해죠 안시맹인과 함께 삼형제를 낳아 기르며 지금 신봉사는 결혼을 지금 3번을 한 거네요. 그죠? 행복한 여성을 보낸다. 또한 심청 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자식들도 이제 모두 출세하여 이제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을 본 후 세상을 하직하여 천상세계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스토리는 대강 알고 있고, 한번 봅시다. 뭐 자꾸 이제 남녀 차별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이거 지금 막 볼 때마다 눈에 자꾸 거슬리네요. 그죠? 뭐 남녀 차별이 어디냐 이 부분에서. 그죠? 봅시다. 그렁저렁 마친 후 점심밥 포식하고 여인을 하직한 후에 황성으로 올라갈 때 촌촌전진 여러 날에 낙수교 얼른 지나 녹수정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부르는 말이, 점심을 포식하고 여인을 하시겠다. 이때 여인은 누구며 또 어떤 여인을 부르며 하는 말이, 저기 가는 신봉사님 이리 잠깐 오옵시오. 신봉사 괴야에 가까이 들어가니 손을 잡고 인도하여 사랑으로 들어가서 석반을 올리거늘 신봉사 안마음에 이상하다 괴이하다 날 알 이가 없건만은 어인일로 관대하노. 석반을 먹은 후에 그 여인이 다가와 신봉사는 내당으로 가사이다. 신봉사 하는 말이 외주인 유무는 모르거니와 남편을 말하는 거겠죠. 어찌 내당으로 들어가리까? 무슨 우환이 있어? 나는 독경 못하오. 그 여인이 대답하되 잡말 말고 가사이다. 끌려 들어가며 생각하되 내가 아마도 음란중에 드나보다 대층에 올라가서 좌상에 앉은 후에 동편에서 한 여인이 하는 말이 신봉사지요. 날 어찌 아시오리오마는 아는 돌이 있으리오. 내 성은 안시오. 안시 맹인이라 하지 않나? 이 사람도 맹인 아닌가? 나는 내 성은 안시오. 안시 맹인을 만나는 장면이네요. 그죠? 그 서울에 그 심창이 만나러 가는 길에 황성에서 사옵더니 불행하여 부모 구몰 하옵심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니까 구몰, 세상을 모두 떠났다. 부모 구몰 하옵심에 노복이 산망하고, 노복 뭐 노인 그 하인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산망하고 다 죽었다는 얘기인가? 이 집을 지키오나 시년이 25세 되도록 정원치 못하옵고, 점서를 배워 평생을 안 하는지라. 점자책을 말하는 것 같은데, 25세 기룬이요 간밤에 꿈을 꾸니 하늘에 일월이 떨어져 강중에 잠기거늘 첩이 건져 품어 보기로 즉시 깨어 해몽하여 작괴한즉.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 있었다. 1월은 사람의 안목임에 나와 같이 맹인인 줄을 짐작하고, 물에 잠겨 보였음에 성자는 심시인 줄 짐작하여 시비를 내어 보내 문전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묻삽더니
천우 신주하여 금일 상봉하오니 연분인가 하옵나 연분인가 하나이다. 계속 찾았네요. 그죠? 신봉사를. 첩이 비록 용우하나 버리시지 아니하면 군자를 받들리니 군자 의양 어떠하오리까. 결혼하자는 얘기겠죠. 신봉사 미소 답왈. 말씀은 좋거니와 그러기가 쉬우리까? 쉽겠냐 이거지. 안시맹인 시비 불러 주차안을 나오게 하고 거주와 그동안의 일을 묻거늘 신봉사 전후 신세를 낱낱이 말한 후에 방송 통곡 슬퍼하니 안시 맹인 위로하고 그날 밤에 함께 잔 후에 잤네요, 그렇지? 신봉사 아침 전에 일어나서 수심으로 앉았거늘 안시 위로하여 묻는 말이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첩의 마음 불안하오. 신봉사 대답하되 일평생을 두고 본즉 길한 일이 있사오면 흉한 일이 있사오니 그걸로 근심하나이다. 간밤에 꿈을 꾸니 불 속에 들었더니 가죽 벗겨 북 메우고 잎이 벌어 떨어져 보이니 아무리 생각하되 죽을 꿈이 분명하오. 안시 부인 해몽하되 신제 회중 타가 겁이 작고 하니 입궁지상이요. 이게 뭐야? 몸이 제 가운데 있고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드니 궁으로 들어갈 형상이다. 오히려 이제 좋은 꿈이다. 그죠?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상봉이라 꿈은 대몽이오니 매우 좋소이다. 신봉사 앙천소왈 천부당 만부당 지설이로고 지금은 못 믿어도 나중을 보옵소서. 아침밥 즉시 먹고 골문 밖에 다다르니 골내에 소경 빛실러라. 이때 황후 부친 종적을 알 수 없어. 황후가 이제 그 심창이죠. 부친 종적을 알 수 없어 맹인잔치 배설하여 성명성책 상고해도 신맹인이 없는지라. 자탄으로 하는 말이 우리 부친 그간에 눈을 떠서 맹인축이 아니드는가? 나를 잃고 애통하다 죽으신가? 잔치는 오늘 마지막이라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어찌 아니 오시는고. 이렇듯 자탄한 후에 성명성책 다시 보니 성책 끝에 도화동 심학구라 하였거늘 동명과 성자는 오르나 부친의 함자를 몰라 신유로 하여금 심학구를 불러오라. 신봉사 꿈을 생각하고 꺼리어 감추려고 하다가 안시 해몽 생각하고 내가 신봉사오. 신봉사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어가니 부친 용모 방불하다. 자세히 알 길을 없어 이제 물으시되 처자 있느냐. 부친 용모가 이제 못 알아보는 건가? 심창이가 처자 있느냐. 신봉사 복지 주왈. 땅에 엎드려서 아래기를 중년에 상처하고 말년에 딸 하나를 두었더니 요괴한 중의 말을 믿어 아비 눈뜨기를 원하여 300석에 몸을 팔려 인당수에 죽사온 후에 눈도 못 뜨었고 자식만 일어나이다. 세세히 아뢰오니 황후 이 말을 들으심에 부친이 분명하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친 목을 후려 안고 실성통곡하는 말이 아버님 살아왔소. 인당수에 죽은 심청이 살았으니 어서 급히 눈을 떠서 나의 얼굴 보옵소서. 애중하던 외딸을 자취 없이 잃고 어이 진정히 계시며 그 고생을 어이 하셨나이까. 알뜰이도 보고 싶고 알뜰이도 그리워라. 슬프다 아버님아. 불효의식 다 보옵소서. 신봉사 이 말 듣고 어따 이 말이 웬 말이냐. 대경하여 두 눈을 번쩍 뜨니 백일이 광명하여 천지가 명랑하다. 딸의 얼굴 살펴보니 갑자 4월 10일하에 보던 선녀 분명하다. 딸의 목을 덥석 안고 일희일비 하는 말이 불쌍하다. 너의 모친 영별 후에 15년을 눈물로 너를 길러 일조에 잃고 3, 4년 고생타가 여기 와서 너를 만나고 눈을 뜨니 꿈이냐 생시냐. 슬프고 즐겨하는 양을 어찌 다 형용할꼬. 춤을 추며 노래하되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이 아닌가. 감은 눈을 다시 뜨니 대명천지 밝았어라. 부중생 남중
생녀. 뭐야? 아들 낳기 힘쓰지 말고 딸을 낳아 힘쓰세. 나를 두고 이제 이름이라 지화자 좋을시고. 그 이게 뭐 오히려 뭐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었다. 고전산문 11강 봅시다. 넘어갑시다. 11강이 끝인가? 11강 끝이네요. 11강까지 봅시다. 지봉전. 지봉전이 뭐냐? 지봉전이라. 11강 지봉전.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작자 미상의 한문 소설이다. 인간의 이제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억압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유교적 도덕관념을 비판한다.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에 변화된 사회상을 투영한 세태소설로 볼 수 있다.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개가 꺾인 남성의 이제 서사라는 점에서 회절 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회절 소설은 회절, 지조와 이제 절개가 깨졌다. 회절, 그죠? 절이 훼손됐다. 절개가 훼손됐다. 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소설 유형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도덕성을 과신하던 사대부 남성이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서사의 초점이 위선의 풍자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확장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적이다. 초점이 위선에 대한 풍자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확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네요. 그죠? 그 이제 막 야 나쁜 짓 했네 이렇게 막 풍자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 나쁜 짓을 해도 뭐 그런 게 특징이다. 지봉의 회절을 주도하는 임금의 행위는 젊은 신하인 복상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한 부득이한 선택일 뿐 지봉을 조롱하려는 악의와는 거리가 멀다. 부득한 어떤 선택이다. 그래서 지봉은 기녀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이제 그려지지 않으며 되레 임금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모습에서 용기와 위험을 지닌 인물로 형성되기도 한다. 이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인간적 욕망을 배척하고 관념적 도덕성에 집착하는 지봉이라는 인물이 임금의 계획에 따라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경직된 도덕성을 반성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긍정할 줄 아는 인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도덕에 너무 이제 강조한다 그런 얘기인가? 그렇죠? 이러한 어떤 그 작품의 내용에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것을 이제 억압하는 일체의 이제 관념과 제도를 비판하는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가의 시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뭐 어쩔 수 없다, 그죠?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인정하자,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에 대한 긍정과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경직된 어떤 뭐 윤리적 태도 비판. 그러니까 뭐 윤리적 태도, 윤리가 이제 그 뭘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한다. 그걸 비판하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어찌 보면 그런데 이해를 하는 건 맞는데 그것도 뭐 그렇다 그래 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봅시다. 전체 줄거리. 효종의 총애를 받는 김복상. 효종의 총애를 받는 효종이 좀 좋아하는 사람이죠. 김복상이 궁녀와 금지된 사랑을 궁녀와 사랑하면 안 되지. 궁녀는 임금 거 아닌가? 임금과 결혼한 사람 아닌가? 하다가 이제 효종이 발각됐다. 효종은 복상의 행동이 국법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너 그렇게 용서했다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 한다. 그러나 깨끗하고 고든 품행으로 공경을 받는 지봉 이수광 좀 용서해 주려 하는데 지봉 이수광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법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복상에 처벌을 한다. 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하니 효종도 어쩔 수 없이 복상과 궁녀를 이제 귀양을 보낸다. 이후에도 효종은 줄곧 복상을 애처롭게 여겨
유배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지봉이 자꾸 방해를 하네요. 그죠? 있어. 그러지 못한다. 그러다가 지역 순찰의 임무를 주어 지봉을 평양으로 보내고 비밀리에 평양 감사에게 조서를 내려 그곳에 기생을 시켜서 지봉을 유혹하라고 이제 명한다. 이제 지봉을 이제 막 그걸 일부러 이제 골탕 먹이려고 했네요. 그죠? 함정에 빠뜨렸네. 그 임금이 지금 잘한 건가 이게 지금? 일부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유혹하려고 명한다. 임금의 명에 따라 평양 감사는 여러 기녀들을 시키 동원하여 지봉을 유혹하게 하나 모두 실패한다. 잘했네. 그죠? 이 소식을 들은 은퇴한 기녀의 백옥이 내가 한번 꼬셔보겠다. 백옥이 지봉을 유혹하는 일에 지원하여 치밀하고 능수능란하게 개교를 부려가지고 마침내 지봉이 절개를 잃도록 한다. 이거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뭐 긍정을 한다는 얘기인가? 이 소설이 지금 이게 지금 좋은 소설인가요? 이게 지금 평양 순찰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지봉은 스스로 효정에게 자신의 이 백옥에게 유혹당해 절개를 잃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참여한다. 야, 이거 그냥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네요. 지봉이라는 사람, 그죠? 이에 효정은 지봉의 정직함을 칭찬한 후에 지봉처럼 품행이 바른 선비도 그랄진데 복상 같은 젊은 사람이 남자간의 정을 이끌려 이제 실수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 하며 말하며 복상의 잘못을 너그러이 이해해 줄 것을 지봉에게 부탁한다. 효정의 자애심과 인자함에 동시에 감동을 받은 지봉이 효정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이에 이제 효정은 복상과 궁녀를 유배에서 풀어준다. 뭐 그렇군요. 좋은 소설이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남녀간의 어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럴 수 있네요. 그죠? 근데 지봉도 대단한 사람이네. 만약에 그런 거 했으면은 막 숨기고는 안 그랬는데요. 막 나는 모르는 일인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죠?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막 이렇게 했겠지. 그죠? 거짓말 치고 했을 텐데. 다 이제 상세하게 다 자백하는 거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긴 하네요. 그죠? 봅시다. 임금이 밤에 책을 읽다가 달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령전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니 정령 정치를 즐기는 궁인들이었다. 친히 가서 보니 총애하는 신하 복상이 궁녀들과 함께 팔을 나란히 베고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국법으로서 논할진된 죄는 주살해도 용납되지 못하나 은혜로서 살필진데 정리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은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에 덮어 주고 나왔다. 대개 자애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이거 뭐 그냥 편집자 좀 논평이네요, 그죠?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다녀간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 다만 죽기만을 이제 기다릴 따름이었다. 그렇지? 그죠? 궁인은 왕의 여잔데 그거를 먹고 연애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겨우 이제 며칠이 지나자 사헌부와 사관원의 대관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서 복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호하지 않았다. 이때 전 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봉이며 고든 사람이었다. 바로 고든 사람이었다. 임금도 매한 그를 공경하며 하여 예를 갖추었으니 한나라의 신하 급감에 견줄만 했다. 급암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모양이죠. 그 정도로 이제 견줄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임금에게 이제 급히 뵙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라선다고 힘싸려기를 이제 그치지 아니하였다. 임금도 하는 수 없어 사형만은 감하여 복상은 제주도에 이제 위리 안치하도록 하고 뭐게 귀양 보냈다는 얘기죠. 궁녀는 관계에 이제 귀양 보내도록 명하였다. 어느 날 임금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연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범의 가죽을 깐 긴 의자를 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당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했다. 대소 신하들 중 본백 밖에 방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아라.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으나 유독 지봉만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다. 소신은 정말 없습니다. 야, 이건 뭐 지봉은 딱 그죠? 첩도 없고.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탐복하였으며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과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을 여기까지 감복했다.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이제 간절하나 실로 이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좀 구해주고 싶은데, 그죠? 어느 날 임금이 지붕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평안감사가 올린 어떤 계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가 쉬우므로 본디 중신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어. 그뿐만 아니라 평안감령의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직원을 경히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이제 마음으로 다한다고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년에 경치를 즐기는 낙으로 여기어서 태평 세계를 이제 펴 넓힌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박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가주시오. 행차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호 부채를 하나 준다고 하오.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표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마시오. 이제 이를 꾸미네. 이 왕이. 얘도 뭐 어떤 여자 귀녀가 꼬시면 너도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지봉은 평안도로 보낸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안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려 그곳에 기생으로 하여금 지봉을 유혹해 회절시켜라 고 명한다. 그냥 나쁜 사람이죠, 그죠? 이런 짓을.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이래 야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야 이놈도 그냥 확 더럽혀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평양에 간 지봉은 노련한 기생 백옥의 이제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의 이제 절개를 깨뜨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를 보내가지고 좀 안 좋지, 이런 방법들이, 그죠? 미인계를 쓰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논리를 따져가지고 아니 이게 이런 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또 돈 먹을 때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다 돈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깨끗한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좀 줘가지고 너도 뇌물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뇌물 먹은 거를 욕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사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계속 봅시다. 이 공은 그죠? 땅에 엎드린 채 지봉을 말하는 거겠죠. 지봉은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은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임금 앞에서 어찌 꺼리끼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매 소신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은 더욱 크게 칭찬하고 탐복하여 말하였다. 임금에게 아뢰음에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이도다. 그죠? 일단 뭐 거짓말 안 치죠.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떠했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이 그것에 대해서 아뢰고 나니 임금이 이공에게 술을 내렸다. 이때 백옥은 병풍 뒤에 있었지만 이공이 엎드려 있었던 까닭에 그녀를 보지 못하였다. 백옥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드리니 이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며 받아서 마셨다. 탐스러운 쪽진 머리와 옥으로 된 귀걸이, 그 다음에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술잔에 비치었다.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도 스스로 생각했다. 조금 전에 마신 술잔에 이제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이 어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이공은 술을 마시기를 마치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경은 시험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 이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어 보니 백옥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임금의 덕은 하늘과 같아서 고요히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중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너 그렇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성독의 시종을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백옥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 이 물건은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을 거두고 펼치어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연인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견우직녀를 이어준 두 부채에 못할 것 없소. 견우직녀를 이어준 두 부채? 두 부채는 견우와 직녀를 이어준 오작교의 입구에 이제 문짝. 그만큼 이제 그 견우직녀만큼 이제 그 괜찮다, 그죠? 남녀간의 어떤 뭐 그런 거. 임금은 이에 다음과 같이 이제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무릇 초패왕 항우의 이제 뛰어난 계략에도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의 절개도 늙어서는 호희에게 정을 의탁하였으니, 절개가 있어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호희에게 이제 정을 의탁했다.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도다. 오호라.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복상이 나의 여자를 이렇게 막 희롱했다 해가지고 좀뭐 책망하겠는가, 뭐 용서해주겠다.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당당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실로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그 죄를 용서하시오. 이에 이공은 감사함을 받들어 머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했다. 뭐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풀어준다, 그죠? 너도 바람 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다.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네요, 그죠? 고전산문.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